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증인들이 이제 속속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키스트, 그다음에 그 공주대학교, 오늘 단국대학교. 뭐 또 아마 오늘 혹시 기사가 논문 제일 저자로서의 기여한 바 없다, 아마 이게 또 타이틀로 나갈까 걱정되는데요. 아마 오늘 들으셨으면 쟁점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고등학생으로서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이제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오전 증인이든 오후 증인이든 다소 평가에 따라서 과장될 수는 있으나 체험활동 확인서에 나와 있던 기재 내용들은 다 사실이라는 것이 오늘 증언들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서 DNA 추출하고 PCR을 통해서 그걸 증폭시키고 하는 이런 과정, 그다음에 2주간에 걸쳐서 실제로 연구실에 왔었던 과정 다 맞다. 또 뭐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좀뭐 변론이긴 하겠지만 이것이 왜 필요하고 어떤 과정인지에 대해서 당시 지도교수로서 충분히 교육하고 강의를 했다. 또 본인이 많이 부족해서 실제 논문에는 반영을 뭐 거의 못했지만 논문 초록도 제출했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오늘 다 밝혀져서 적어도 고등학생에 대한 체험활동 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될 정도로 허위거나 사실이 아닌 것, 그건 아니다 라는 것이 오늘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쟁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논문의 제일 저자로 올라간 게 과연 맞냐, 연구윤리에 맞냐, 뭐 저희가 지금까지 연구윤리에 맞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당시의 과정 상황에 대해서 이 지도교수로서 오늘 증인이 그 제일 저자로 올리게 된 과정, 경위, 동기들을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그 핵심 중에는 한편으로는 당시에 이런저런 기여를 한 사람 중에서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기여했다고 판단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쟁점과 관련해서 뭐 검찰은 끈질기게 실제로 이 DNA 검사하고 PCR 검사를 지도했던 사람과 이 조민과를 비교를 했었는데, 물론 양쪽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조민은 단순히 그 과정만을 수행한 게 아니라 전체 논문의 관점에서 교육도 받고 나중에 초록도 내고 한 점에서 좀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들은 오늘 충분히 나왔었던 거고요. 어찌되었든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논문 제일 저자가 됐다는 것이 지금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의전원에 입시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안 했다. 단지 체험활동 했었다라는 확인에 대해서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검찰은 체험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라기보다는 아마 계속 제일 저자로 올린 게 맞냐 틀리냐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이 공소사실 쟁점과는 상관없는,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애초부터 문제 제기가 그렇게 됐듯이 결국은 좀 뭐랄까 부도덕성 또는 창피주기 하나의 연장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공주대학교 같은 경우도 분명히 포스터 제1 그 제3 저자, 심지어 어부한테도 줬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그 의미들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그리고 법적인 쟁점은 체험활동 확인서가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일부 과장은 있어도 사실이다, 적어도 이런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될 정도의 그런 허위는 아니다라는 것을 법정에서 많은 증언을 통해서 밝혔는데도 그 부분은 이제 간과된 채 자꾸 지역적인 한 가지 논문 제3 저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만 계속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고요. 그런 건 아쉽지만 어찌되었든 증인 여러분들이 와가면서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부각됐던 여러 가지의 검찰들의 주장이 과장되고 허위라는 것들이 점점 밝혀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재판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고소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양측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검찰에서 뭐 국정농단이나 이런 사건들을 거론하면서 그 의견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 의견은 제가 법정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법정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 적절히 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정 밖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 않고 다시 한번 법정에서 했던 내용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김종근 변호사님이 하셨던 법률적인 측면 결국은 지금 새로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이미 그동안의 재판이 진행됐던 사건에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추가 영장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은 사실상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영장을 다시 발급하는 것이어서 전형적인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 결국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쭉 6개월간이나 재판을 했으면 가급적이면 그 기간 내에 재판을 끝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재판이 끝나지 못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라라고 하는 건데 단지 형식적으로 그동안의 재판의 대상이 쭉 되어 있으면서 그 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가지고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우리 형사법이나 헌법에서 좀 뭐랄까 취지에 반하는 별건 수사가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법리적인 거고요. 또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보석 청구를 인용할 거냐 기각할 거냐와 달리 6개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영장을 발부할 거냐는 그만큼 새로운 영장 발부의 필요성이라는 게 좀 특별히 더 인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판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냐 아니면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필요성이 더욱 크냐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하는데 지난 6개월간의 재판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또는 지금까지 계속 증인들을 불러서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증인과 뭐 어떤 소통하면서 위증을 교사했다든가 이런 거 전혀 없었고 오히려 매 증인신문 때마다 변호인 측에서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검찰이 그 짜놓은 어떤 그 틀이 사실이 아님을 하나하나 밝혀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결국 피고인 본인이 기억하고 찾아냈던 자료들을 우리 변호사가 활용하는 것인데 구속된 상태에서 그나마 이 정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불구속 상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찾아서 법정에서 제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재판은 결코 공정한 재판 또는 페어한 재판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중에 뭐 죄의 있음과 없음 경중은 선고 때 판단하더라도 지금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적어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는 재판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증거라도 제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최소한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다시 연장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법정에서 재판장님께 말씀드렸던 취지이고요. 저는 뭐 적절하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호사님 가방 아니.